우리가 보통 염증을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식입니다, 사실. 금식을 하게 되면 염증이 혈액에 의해서 녹아버려요. 그리고 혈액 속에 염증이 자꾸 청소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혹은 3일, 5일 금식하다 보면 염증 지수가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거는 아주 당장 급한 일이 있을 때 없애는 건데, 일반적으로 만성 염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이 사람은 괜찮은데 급성 염증이 생겨요. 위장염, 막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냥 짧은 시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정말 급성도 위험하고 만성도 위험한데, 그 짧은 시간에 걸리는 염증, 그리고 또 긴 시간에 걸쳐서 없어지지 않는 염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자극적인 음식을 안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매운 음식이나 이런 거 먹잖아요.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신경이 흥분돼 버려요. 사실 이 신경이 흥분된다는 말은 혈액 속에 염증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이 있을 때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육식을 하게 되면 그 염증이 혈액 속에서 녹아서 청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쌓여요. 신기하게 혈관 속에 지방은 계속해서 한 곳에 지방이 쌓이잖아요. 계속해서 그쪽에 많이 쌓여요. 마치 때를 밀어주는 것처럼 지방과 지방이 계속해서 그 위에 쌓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아주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혈압이 생기죠. 그런데 사실 만약에 내가 정말 만성 염증이 있어서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요. 사실 피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염증이거든요. 염증이 심하면은 몸이 한 저녁쯤 되면 되게 피곤해져요. 갑상선 염증이 있든 위장염이 있든, 그러니까 몸의 염증은 여러 부분에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염증이 있으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피로예요. 거의 보면 우리 피로가 있어요, 없어요? 만성 피로가 있죠. 근데 만성 피로 이전에 만성 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성 염증이 형성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물을 많이 마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다가도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피로감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 특별히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럴 때는 물이 부족하다는 현상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왜 부족한가요? 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물이 세포 내에 흡수가 안 돼서 그래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물 분자가 너무 커서 그래요. 물 분자가 크면 물을 2리터 마셔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 분자를 크러스라고 해요. 이거 작게 먹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물에 미네랄이 빠지면 그래요. 미네랄이 빠지게 되면 물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 세포 외과 내액의 삼투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은 배출만 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마시는 물은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어요. 물 분자가 작게 하는 것은 우선은 흔드는 방식도 있지만 물 자체가 원래 좋은 물은 물 분자가 작아요. 좋은 물은 작고 굉장히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네랄이 많은 물 드셔야 되고요. 여기서 드시는 물은 물 분자가 되게 작아요. 우리 그 기계에 있죠. 한쪽에 틀어서 먹는 거. 그거는 물 크러스트가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단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물 분자가 작아서 미네랄이 없어진다. 그건 문제인데 물 분자가 작은데도 미네랄이 살아있고 세균은 적고 이런 물이 정말 좋은 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을 자주 마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만성 염증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자, 사람이 걷게 되면은 오장육부부터 시작해서 온 몸이 다 활동하게 됩니다. 걷게 되면. 그래서 걷는 것을 대신할 운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0,000보를 걷든 5,000보를 걷든 등산을 하시든 활동하게 되면 혈액 순환이 돼요. 혈액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혈액이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막 순환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순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보통 기가 막힌다, 혈이 안 통한다 해서 혈전이 생기고 순환이 안 돼서 병이 생겨요. 그러면 혈액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근데 순환이 되면 1차적으로 혈액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곳에 혈액이 썩는 것과 혈액이 부패되는 것이 방지가 되고 세포가 살아날 수 있다고요.
그럼 염증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처리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야 혈액에 산소를 싣고 갈 수 있죠. 싣고 가서 산소를 공급시키고 노폐물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노폐물을 가지고 폐나 간이나 신장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걷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또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이 염증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복식호흡 하세요. 복식호흡. 이 복식호흡이 사실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까먹어요. 그죠? 안 해져요, 잘. 이게 왜 안 해지냐면 그만큼 좋다고 못 느껴서 그래요. 그런 경험을 못 해요. 사실 복식호흡해서 건강이 좋아진다는 경험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복식호흡 내가 하루 이틀 3일 했는데 건강해졌어? 이거 못 느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복식호흡을 할 때 호흡을 하면 폐가 건강해져요. 그러면 심장에서 피는 어디로 순환한다고요? 첫 번째. 심장에서 피가 첫 번째 폐로 순환을 하고 폐에서 심장으로 해서 체순환을 해요. 그래서 폐순환, 체순환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심장이 건강해야 더 많은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소는 공기 중에 몇 프로 있다? 21% 있어요. 21%, 21.2, 21.3 음이온의 공기의 산소가 정말 우리 몸을 생기를 줘요. 그래서 산소가 없는 곳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요. 얼굴이 떠버려요. 노래지고 얼굴이 병자처럼 바뀌어요. 밖에 있으면 산소가 들어오면 훨씬 건강해져요. 우리가 김밥을 먹는데 이런 공간 안에서 먹는 게 맛있을까? 밖에서 먹는 게 맛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산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두 줄 먹어도 과식이 아니고 소화가 잘 되는데 안에서 먹으면 한 줄만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상하게 저희가 도시락을 가지고 산에 가면 환우분들 정말 많이 드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밖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없냐면 크게 특별한 소화가 안 된다, 부딪힌다 이런 문제가 많이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일찍 주무세요. 일찍. 우리가 일찍 잠을 자면 우리 몸속에 쌓였던 독소나 염증들이 굉장히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